안녕하세요. 사유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이 용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대운하고. 이 사주내에 아주 중요한 게 용신입니다. 그리고 이 용신을 잡아서 이 대운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자, 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댓글 갖고 합니다. 욜로욜로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혹시 이 명식도 풀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좀 용신이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용신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신이 언제인지, 아니면 원국의 용신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용신이 언제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용신 대운이 언제 오냐? 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이 묘월에 났어요. 자, 이게 3월입니다. 목이 강건할 때 났습니다. 이 목이 천간에 을목이 딱 투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제격입니다. 편제격. 그런다 일지에 묘목을 또 봤어요. 또 재를 봤어요. 그리고 오시에 났어요. 이건 관이죠. 죄관을 봤습니다. 거기다 식상입니다. 임수 두 개가. 이게 식상이에요. 이것도 식상.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식상은 내 기운을 빼가고 오화는 나를 극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오화를 도와서 더욱더 극을 합니다. 이 재는 유금이 극할 수 있어요. 재는 내가 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으니까 나를 믿을 거는 오로지 요 유금, 요 비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예요. 약사주에 용신은 나를 돕는 건 오로지 요 유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금이 용신이냐? 이게 의문스러워요. 용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이 용신인지 수가 용신인지 헷갈립니다 하셨어요. 이게 약사주기 때문에 이 비겁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겁은 너무 힘이 없어요. 이 힘이 없어요. 힘이 너무너무 없어요. 자, 천간에 이 수가 떠서 금의 기운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뺏어가고 그 다음엔 이 비겁이 묘목하고 묘유충을 해서 싸워요. 싸우는데 이 비겁이 이겨야 되는데 이게 집니다. 여기서 이 유금이 이 묘목이 두 개라 집니다. 거기다 오화까지 견제를 하고 있어. 이 관이잖아요. 이 관까지 견제하고 있어서 이 유금 하나 갖고는 이 사주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버틸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딴 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런 형국이에요. 세력을 따라가라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금은 용신이 아닙니다. 수는 용신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용신은 이 사주는 목이에요. 목인데 수도 희신이에요. 희신도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거예요. 이 희신. 그러니까 수로 본 거는 비록 용신은 아니지만 헷갈립니다 하셨는데 수는 좋은 거니까 용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는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 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용신은 이 목입니다. 이 화운도 괜찮습니다. 왜? 용신이 목인데 이 화운이 오면 목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 통명이에요. 이런 사주를 목화 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화 통명의 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주가. 그러면 용신은 언제 오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랬는데 본인이 살아온 데이터를 보세요. 모근이 오면 용신이고요. 수은이 오면 희신입니다.
모근이 오면 용신. 그러니까 본인이 물어보신 요 수운은 용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운입니다. 이 수운은. 그리고 목이 용신입니다. 거기다가 이 화는 목에 꽃을 피게 해주니까 아주 좋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운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용신이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랬는데 이 언제인지 이 때잖아요. 언제라는 때. 그런데 대운을 쓰질 못했어요. 이 대운을. 왜? 성별이 없어서. 이게 여잔지 남잔지 제가 모릅니다. 이 연주에 이 청간을 가지고 이게 음이잖아요. 음이면 여자라면 운이 순행합니다. 순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을묘 다음에 뭐예요? 병진이잖아요. 그럼 병진 다음엔 뭐야? 청사. 그 다음엔 뭐야? 무오. 이렇게 진사오 그냥 순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음인데 남자는 역행입니다. 반대로 가요. 그럼 뭐야? 을묘 다음에 갑인입니다. 갑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갑인 다음에 개축으로 가죠.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개축, 임자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성별을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용신이 언제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오신 데이터를 가지고 보세요. 모근이 오면 발복이 큽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가 그냥 목이었어요. 태어날 때가 목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면 첫 운이 이 사주는 갑인으로 시작을 하고요. 여자면 병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데이터를 보시고 목은 용신입니다. 이 금은 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는 용신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시신이니까. 목이 용신이면 목을 미는 이 수가 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는 이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 완벽하게 비겁을 제거해주는 이 화운이 오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 화, 그리고 수도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수가 용신인지 헷갈린다 그랬는데 수가 용신은 아니더라도 용신에 맞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신이에요. 시신. 용신은 목이고요. 그리고 이 금은 용신이 아닙니다. 자, 좋은 설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써님. 아들놈이 취직을 안 해서 제가 알바하느라 쌤 강의를 몰아서 보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식 사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명이라고 이렇게 성별을 써주셔야죠. 여기 남명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금이 5월에 났어요. 그러면 양력 6월달입니다. 한여름에 났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사화, 이것도 관이죠. 여기도 사화, 관을 봤어요. 그런데 천간에 병화가 딱 떴어요. 정화도 뜨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다 관입니다. 이게 다 관이에요. 관이 많으면 살이 됩니다. 그래서 관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간이 극도로 약합니다. 약사주예요. 약사주인데 이 개수는 한 바가지 물밖에 안 돼요. 이 한 바가지 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화가 비록 이렇게 많지만 목이 없어요. 이 사주는 원국에 목이 없습니다. 이 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운이 와도 나를, 이 금을 지켜주는, 이 비겁을,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됩니다. 이 보디가드가. 이 수운이 오면.
그리고 용신은 축토입니다. 비록 화가 이렇게 많지만 이 축토 하나로 화를 어둡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토가 화기를 잡습니다. 이 축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용신이에요. 이제 아셨죠? 이렇게 용신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운에 대해서. 22살 계묘대운, 이운이죠. 접어들었는데 묘목, 이 묘목으로 인하여 또 힘든 시기인 듯. 그러면 본인이 여태 이운도 다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묘운도 또 힘든 시기인 듯. 그러면서 제 짧은 지식으로 보기엔 32살 이민대운부터, 이 이민대운부터 조금 숨을 쉴 듯 한데 맞는지요. 요때 가면 이제 숨을 좀 자식한테 조금 숨 돌리고 자식이 제 갈 길 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이민대운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 이민대운까지, 본인이 말한 이 이민대운까지 힘듭니다. 이운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요 신축, 요 42살 경자, 기해, 그러니까 72세까지 30년 동안 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정임한 목합니다. 이거 목으로 변해요. 그리고 인호는 인옷을 화국합니다. 화가 많은데 인옷을 화국을 해서 더욱더 나빠요. 그러니까 요 운이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제분, 아드님, 이 알바라도 하라 그러세요. 취직할 데 없으면 알바라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급여가 적어도 어디 취직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운이 없을 땐 자중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중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급여가 적어도 요때까지는 얌전히 살아야죠. 만약에 요때 자기가 뭐 한다고 돈 대달라 그러면 아주 싸그리 망합니다. 한 푼도 남아나지 않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급여가 작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직하라 그러세요. 취직. 그게 장땡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2살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1살로 나와 있어서 2대운이나 1대운이에요. 그럼 1대운이라고 봐요. 이제 본인은 이제 22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1대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이 쓰신 2대운으로 보겠습니다. 2, 12, 22, 32, 42. 자, 42. 이 사주는 극과 극입니다. 그 이유는 요 운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요 운은 아주 좋습니다. 좀. 그래서 극과 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운에, 신축운에 들어오면 그냥 김밥집이라도 조그맣게 차리면 아주 잘 돼요. 거기에 불려서 또 이 김밥집이 불어나서 이만하게 되고 이만하게 되고 이만하게 됩니다. 이 운에. 그래갖고 이 경자대운은, 자, 화가 이렇게 많은데 좌우충을 하면 왕신을 범합니다. 왕신을 범해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12월 달이에요.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화가 이렇게 많아도 좌우충을 해도 이게 안 져요. 이게 이깁니다. 경자가 이깁니다. 왜? 겨울이니까. 그런데다 원국에 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운에 발복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재물을, 아마 아드님이 신의 경자대운에 가면 이 썬님 해외여행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사주가 돈을 많이 버는 사주예요. 왜? 이 축토 하나 때문에. 이 축토가 화를 어둡게 합니다. 아까는 먼저 사주는 여기에 유금이 하나 있는데 비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목을 다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사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이 화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돌아올 요 신축, 경자, 기해운의 발복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드님 무조건 취직시키세요. 등 떠밀어서라도 용돈 주지 마시고 네가 먹고 살아라. 그러고 가게는 절대 차려주면 안 돼요. 뭐 하다 안 돼서 나 뭐 하나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냥 100% 망합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때까지 자중하고 아무데나 취직하라 그러고 요 신축, 경자, 기회 이 대운에 아주 크게 발목합니다. 그래서 이 써님 아드님이 이 40대에 들어가서 아주 잘,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아마 살아 계셔가지고 효도 받을 거예요. 이 아드님 비록 운은 없지만 이 정이 있는 사주예요.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지금은 비록 취직을 안 해서 애먹고 계시지만 이 운에 오면 효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드님 아무 곳이나 취직하라고 설득해서 다니라고 하세요. 자, 좋은 설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를 찾아뵙겠습니다. 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